일상을 무너뜨린 극심한 어깨 통증.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으라차차 내 인생 최초 의료진의 긴급회의가 열린 사연이 공개됩니다. 오늘을 더 즐겁게 정보는 더 알차게 생생 정보마다. 화요일 알찬 정보 가득 모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솔입니다. 입추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도 이 찜통 더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정말 유난히 길어진 더위와 집중호우 때문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침수에 낙과에 병해충까지 이 지역 농산물들의 피해가 정말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채소값이 무려 2배 이상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 제필이가 농가의 시름은 덜어드리고 주부님들께 웃음 드릴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정보를 몰고 왔습니다. 오. 맛과 영양에는 지장이 없지만 흠집이 많이 나고 생육이 부진해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이 일명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이거 알아요. 집 근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화시키고 네. 농가들의 판로 걱정까지 덜어주는 상생 아이디어인 셈이죠. 아, 정말 꿀팁인데요.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이 척추관절 회복을 위한 12주간의 프로젝트 으라차차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요. 역대 출연진 최초로 의료진이 긴급 회의까지 열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생생정보마당 척추관절 회복 프로젝트 으라차차 내 인생의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윤원식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들은 얘기로는 이 한국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은 관절을 쓰다 보면 관절이 닳고 연골이 닳고 뼈가 닳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많이들 생기시고요. 사용을 하면 이제 조금씩 닳기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 뼈나 연골을 잡아주는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면서 뼈가 닳는 거거든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관절, 그다음에 근육, 인대를 강화시키면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진행되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깨가 안 좋으시군요. 오늘 주인공분. 으라차차 내 인생 8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부천시. 어깨 통증으로 밤잠을 설친 이영욱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천근만근인 몸을 일으켜 보는데요. 잠이 깊이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잠이 슬슬 깨면서는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떠야 돼요. 잠이 드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어요. 주인공이 일어나자마자 찾는 것은 다름 아닌 수북히 쌓여있는 약들. 약통이 아프니까 진통제하고 뭐 하루 일과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약과 함께. 유독 밤과 아침이면 어깨 통증이 더욱 심해져 약 없이는 힘들다는 주인공. 이제 본격적인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옷부터 입으려는 듯한데요. 하지만 쓰시네요. 아픈 불편해 왼쪽 보여요. 어깨 탓에 위도 타나 입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 하지만 머리까진 잘 성공했는데 이제 올려야 왼팔을 되잖아. 넣으려고 하니 조심. 또다시 밀려오는 통증. 옷 하나 입는 것도 일이 힘이 드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아유, 긴 사투 끝에 옷 입기 성공입니다. 옷을 굉장히 힘겹게 입으시네요. 별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이게 팔이 안 올라가니까. 네. 왼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영욱 씨에겐 아침 준비가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데요. 한 손으로 치약을 짜보지만 아이고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아침. 대체 통증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세면대학에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고통이에요, 사실은. 왼손은 그야말로 안 달렸으면 좋을 정도로 통증이 오니까 올리면 이제 어깨 근육부터 해가지고 팔꿈치에서까지 그 손가락까지 저리고 통증이 오니까
쓰는 걸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통증이 움직이면 통증이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한쪽 손이 쉬다 보니 당연히 다른 한쪽 손은 바쁘기 마련. 주로 오른손만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이런 불편함도 익숙해져 가는 듯한 영욱 씨. 남들보다 오래 걸린 준비에 배가 고픈 시간. 그런데 아침 식사를 위해 온 주방에 세간살이가 가득인데요. 살림살이가 되게 많은가 봐요. 밖에 다 나와 있네.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싱크대 그 위에 찬장을 보면은 위에 있는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꺼내 놓은 거거든요. 요 싱크대 높이나 이 김치냉장고 높이가 손을 뻗치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찬장이 그냥 무용지물이네요. 본격적으로 아침 식사 준비에 나선 주인공. 먼저 익숙한 솜씨로 복숭아를 썰고 사과까지 썰어주는데요. 그리고는 각종 채소도 대강대강 자른 후 믹서기에 모두 넣는다? 아니 대체 이건 무슨 음식이에요? 다 갈아서 드시는 찌개 거예요? 하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료가 또 썰고 또 끓이고 조리하고 근데 요거는 그냥 한번 갈아가지고 마시게 되면은 그냥 하루 종일 내 체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충분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한 끼 대신 간단하게 배를 채우는 것을 선택한 주인공.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린 어깨 통증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드시는 즐거움도 어머니 수발을 일편이에요.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 팔을 많이 쓰다 보고 오른손도 그때 이제 사용을 많이 해서 많이 아픈 것 같고 치료는 계속 받아왔는데 그때는 왼쪽 팔이 이제 괜찮았으니까 그 후유증으로 왼쪽까지 지금 아파서 이제 손을 못 쓸 지경이 됐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아픈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꿈도 미뤄두었던 영욱 씨. 지금 건강한 그때가 더 그리운 이유는 못다 이룬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상점 같은 건 뭐예요? 아, 제가 등단했다는 등단증이에요. 취미로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던 영욱 씨는 등단까지 했지만 아픈 어깨로 잠시 꿈을 미뤄뒀답니다. 그런 현실이 야속해 적어내려간 시 한 편이 있다는데요. 지금 처해 있는 내 삶의 고통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이영욱 너희 뺨에 타고 흐르는 딱 한 방울 눈물의 낌새 삶의 끝 그 애착의 늪은 언제까지일까? 지금 삶의 질은 엉망이죠. 예전처럼 여행도 다니고 글도 쓰고 열심히 살고 싶어요. 네, 그게 소망입니다. 네, 거의 왼쪽 팔은 어깨 통증으로 사용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한쪽 어깨가 아프신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그 이후로 다른 쪽 어깨만 좀 사용하게 되시고요. 아픈 것 때문에 사용하는 반대쪽은 또 과사용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악순환을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일단 주인공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 또 많이 아프세요? 예, 주로 뭐 일할 때도 많이 아프지만 이제 저녁에 잠잘 때 뒤척이면 깜짝깜짝 놀라서 뛰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아프시지만 주무실 때 밤에도 아프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독 왜 그럴까요? 아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밤에 아프신지 꼭 여쭤봅니다. 그 이유가 낮에 활동하다가 밤에 이제 쉬게 되면 근육이 좀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경직되면서 염증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밤에 자꾸 깨시거나 이제 자세를 바꿀 때보다 아프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감당 못할 염증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지금 어깨는 굉장한 통증이 심하시고 염증만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밤에 통증이 왔다
나왔다 했을 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취침하시기 전에 이완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찜질이나 핫팩을 이용해서 어깨를 좀 이완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주무실 때 이렇게 팔을 좀 들거나 간격을 좀 벌리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팔꿈치 밑에 베개를 받쳐서 좀 어깨를 좀 띄어뜨려 놓으면 조금 덜 아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인공의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받으러 저희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긴급 회의까지 과연 했었다고 주인공의 하니까. 어깨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한 검지를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이제 이학적 검사랑 증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한 걸 MRI에서 확인했고요. 흔히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데요. 연골이 찢어져 있고 연골과 연결된 알통 근육 힘줄 여기가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하시면서 점점 연골이 닳았고 이걸로 인한 통증이 극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상생활을 보니까 손끝까지 통증과 저림감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근육부터 해가지고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저리고 통증이 오니까 저림이 있었어요. 일상에서 어깨 아래로 내려오는 통증과 팔 저림까지 호소했던 주인공. 이 증상은 우리 흔히 목에서 신경이 눌린다고 하죠. 목 디스크 때문에 발생한 증상이 아닐까 의심이 되거든요. MRI 통해서 좀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까지. 목 디스크의 증상일 수 있다는 소견에 따라 어깨가 아닌 목에 대한 정밀 검사를 다시 진행한 주인공. 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경외과 배정식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이 환자분은 지금 이제 증상이 중요하긴 한데 증상 자체가 어깨 관절 부분 통증도 있는데 5번째하고 6번째 뼈마디 사이에서 디스크와 함께 뼈가 돌출돼서 신경을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저림 증상에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눌려있는 신경을 감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어깨랑 목에 두 가지 문제가 다 이제 섞여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요.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일단은 어깨를 먼저 시술이나 수술을 좀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면 목 부위를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례를 진행해야 되는군요. 먼저 통증이 더욱 심했던 어깨부터 수술을 하기로 결정. 오랜 시간 영욱 씨를 괴롭혀온 관절 와순 파열은 어떤 질환일까요? 무릎에도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듯이 어깨에도 날개뼈와 상완골 사이에 연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관절 와순입니다. 아무래도 연골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거나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닳으면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증상으로 다른 어깨 질환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결경이나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전 방향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관절 와순 파열의 경우는 팔을 움직일 때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팔이 빠질 것 같다, 불안하다, 힘이 안 들어간다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는 관절 와순 손상에 의하여 관절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깨 수술과 목 수술을 모두 마친 주인공은 재활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으며 회복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후 주인공을 만나러 다시 찾아간 제작진. 어떠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 잘 지내고 표정 있습니다. 좋으세요? 네, 그냥 밝으시네요. 네. 여기 있던 식기류들은 다 버리신 거예요? 부엌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 식재료부터 식기구까지 팔을 들기 힘들어 모두 밖으로 나와 있었던 주방. 때문에 서랍장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아, 왜 버려요?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내가 왼손을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어머나 찾았군요. 이제 제자리를 찾은 듯하네요. 됐어요. 아니 아버님 비닐장갑 왜 끼신 거예요? 아, 주먹밥이라도 만들어서 먹을까 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직접 해서 요리해서
간단히 그냥 먹고 있습니다. 아, 먹는 즐거움까지 찾으셨어요. 이제는 간단한 주스가 아닌 맛있는 밥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영욱 씨. 왼손으로도. 도시락통이에요? 산책 좀 나가려고요. 이제 몸이 나왔으니까 가뿐한 마음으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요. 아, 운동해야지. 그러니까요. 건강도 되찾았는데 집에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정성 가득 도시락 싸서 날씨 좋은 날 야외로 나온 영욱 씨. 와. 아, 좋다. 오랜만에 나온 공원에 왠지 모르게 들뜨는 마음. 계절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지냈던 지난 날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 빠질 수 없는 것. 생각나는 대로 느낌대로 좀 아, 몇 자 적어서 쓰셔야죠. 그래요. 여행하다가도 시인이세요. 생각나면 쓰고 산에 가다가도 생각나면 쓰고 그랬습니다. 다시 제2의 인생을 달리게 된 영욱 씨. 어떤 시를 적어내려 갔을까요? 영감도 몸이 좋아야 떠오르나 봐요. 사이로 피어나는 꽃 오늘따라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내 모습을 닮은 오, 듯하다. 희망차요. 바람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자. 바람이 부는 방향이 어느 쪽이든 내 인생도 따라가면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실 겁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가셔야죠. 네, 아버님께서 어깨하고 팔 통증이 없어져서 그런지 얼굴도 환해지시고 또 시에도 그 희망찬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인으로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버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생생정보마당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un away.